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서울,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가 이루어질 수 있던 건지, 피해자들과 피해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정 전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참 장면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게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도시는 야간 치안이 굉장히 훌륭한 도시로 외국인들한테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으슥한 골목길도 아니고 대로변에서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납치해 갈 수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데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범죄가 지금 강남, 그것도 CCTV가 사방에 붙어 있는 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갖는 이제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종류의 사건들로 인해서 결국은 몇 시간 후에 여성이 살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왜 이렇게 결말이 인명피해로 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그 분석도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의 납치 살인 사건의 일지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죠. 자, 납치 사건이 난 것은 3월 29일입니다. 납치 신고가 밤 11시 46분에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목격한 시민이 신고를 했죠. 그다음에 곧바로 3분 뒤에 출동 지령과 코드 제로가 발동이 됐습니다. 코드 제로라는 건 아주 급하게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인지를 찾아라 이런 명령이죠. 곧바로 다시 53분에 경찰이 현장을 도착해서 CCTV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0시 52분 자, 경찰이 용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경찰이 5분 뒤에 차량 번호를 수배 지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6시쯤에 피해자를 이미 살해해서 안매장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왜 이렇게 CCTV가 많은 나라에서 용의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고 수배 지령도 내려졌는데 못 잡고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이 뭐 우리의 주목을 끄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날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로 지금 저 차량 번호는 현장에서 뭐 영상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고 결국에는 코드 제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은 굉장히 긴급하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신고도 제때 이루어졌고 지금 번호판 확인까지는 뭐 아주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후가 사실은 시간이 공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 지금 이 차량이 아마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으면 즉시 검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서울을 빠져나가다 보니 고속도로 상에서 예컨대 지금 서울에서 경기경찰청으로 그리고는 경기경찰청에서 충북청으로 그리고는 그다음에 충남청으로 대전청으로 진입해서 결국에는 대청호에다가 결국은 시신을 안매장하기까지 그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의 시간대에 지금 어느 지방청도 지금 이 차량을 포섭을 못한 거, 확인을 못한 거,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워낙에 발전을 해서 해외에 있는 범인의 IP까지 추적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특히 영상물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등 영상물 삭제 지원을 하는 기술들을 이미 개발을 해놨습니다. 소위 패턴 매칭이라는 건데요. 그림이나 영상에서 패턴을 가지고 결국 그 그림에 있는 뭐 소위 DNA 특징들을 포착을 하면 결국은 컴퓨터가 수없이 많은 영상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영상에 해당하는 대상 그 차량이 어느 지역에서 지금 뭐 주행을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포착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그다지 어려운 기술도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 수준에 실존합니다. 그래서 패턴 매칭으로 영상물을 지우는 시점까지 와 있는데 순식간에 2, 3분 안에 수천 개의 영상물을 온라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저것도 영상물 아닙니까? 결국 번호판이라는 게 그림인데
그 매칭을 지금 고속도로 상에 있는 CCTV의 영상 안에서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건데 네. 그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경찰청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R&D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느냐가 이제 궁금증이 되는 것이고 네. 기술 개발이 됐는데 그러면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활용이 왜 안 되느냐. 그럼에 있어서 지금 어떤 뭐 수사의 주체 예컨대 지방청 단위로 다 쪼개진 지역 경찰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지금 상당 부분 장애물이 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행정상의 미비점 이런 것들을 지금 아마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확인된 번호판이 그 차량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다면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네. 웬만한 민간 주차장에 가도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인식을 하죠. 주차 요금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걸로 자동 계산이 되는 네, 네. 기술이 있잖아요. 네, 전혀 어려운 네, 기술 아닌데 네, 네.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네. 자, 살해 시점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용인시, 평택, 대전으로 이동한 뒤에 시 씨는 대전 대청댐에다가 유기를 했습니다. 네, 왜 여기를 네. 유기 장소로 선택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이라서 분명하게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아마도 미리부터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살인을 청부한 사건인지 네. 아니면 그냥 돈만 뺏어라라는 주문인데 우연히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3명인데요. 2명이 현장에 저렇게 여성을 납치하는 범인이 있었고 그런 행동 대원에게 주문을 내린 배후에 이제 이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이 3명이 모두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가 만약에 이 씨인데 이 씨가 주문하기를 피해자를 죽여라라는 주문이었으면 아마 이 씨가 대청 호수를 지목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돈만 뺏어라, 코인만 뺏어라라는 주문이었고 좀 혼 좀 내줘라 이런 주문이었으면은. 그러면 이제 납치를 해서 결국 이제 고속도로를 탄 이후에 피해자가 저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된 우발적인 어떤 인명피해일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지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컨대 이 두 사람의 행동대원의 연고지가 네. 대전 근처라서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대청호에 야밤에 아무도 없다라는 걸 떠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유기한 건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획적인 범죄라면 가능성이 따로 있는 것이고 또 우발적인 범죄일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네. 지금 이 인명 피해 부분 그리고 시신 유기의 장소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좀 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납치 살인 사건의 피해자 3명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자, 피해자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고 가죠. 왜 납치 살해하셨습니까? 또 다른 공범 있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왜 납치 살해하셨습니까? 계획된 범죄였나요? 또 다른 공범 있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자, 그렇다면 이 피해자 3명과 숨진 여성의 관계는 어떤 건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듣자 하니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1명만 이 여성을 알고 나머지 2명은 모르는 사이였다고 그래요? 네, 아까 제가 행동대원이라고 지칭했던 네. 실제로 납치에 가담한 2사람은 네. 나머지 이제 배후에 있었던 이 씨의 주문을 받아서 비면식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3달 동안 미행을 했던 그래서 결국 이 범죄가 일어난 과정 중에 이제 나타난 사람들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 씨와 피해자 가족, 아마도 그 피해자가 코인 연관된 사업을 했었고 투자를 받아서 이제 이익이 나면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예. 코인으로다가 이익을 반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런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잘 되지 않아서 2018년에 네. 폐업을 이제 신청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재차 이런 투자 사업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 여성을 납치하라고 주문했던 이 씨와 지금 이 여성이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네. 그리고는 지금 이 피해 여성과 피해 여성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현재 구속 중이고 지금 이제 그 코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리고는 여성은 불구속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 가해자 군이 이 씨의 주문을 받아서 지금 납치를 해서 살해하기에 이른 사건이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범인은 3사람으로 지금 특정이
결정이 됐는데 이 세 사람밖에 범인이 없겠느냐. 틀림없이 코인 사업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네. 혹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사건이다. 아마 경찰이 앞으로 추적을 해서 추가 이제 범죄자가 있으면 밝혀내겠죠.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없지는 않아 보이는 게 현 주소다. 이렇게 보일 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피해자들은 이게 2, 3개월 전부터 살해를 계획하고 피해자를 미행한 끝에 납치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청부 살인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청부 살인인지 아니면 청부 그냥 해코지만 해라 이런 거였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배후가 있다라는 게 말이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동기를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강도나 강간이 목적이었으면 사실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당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신에서 그런 흔적들은 하나도 발견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도 지금 이 피해자에게 뭔가를 해코지를 하라. 뭐 그게 인명피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어떤 행위를 주문한 배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청부는 보통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이미 보내고 데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그 필요 때문에 터무니없는 일이 CCTV에 잡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나 대담하게 지금 강남 지역에서 여성을 납치하는 결국 그래서 꼬리를 잡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범행이 진행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찰이 조금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이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일 수가 있었겠죠. 자, 경찰의 대처 방식 여러 가지 아쉬운 점, 의문점이 많은데요. 자,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 당시에 경찰이 용의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도 자,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으로 등록하는 데까지는 4시간이나 걸린 걸로 SBS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용의자 3명은 사건 발생 42시간 만인 그제 오후 붙잡혔습니다. 처음 경찰에 여성을 때리고 차에 태워 끌고 갔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밤 11시 46분. 이후 경찰이 용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건 사건 발생 1시간 6분 만인 30일 새벽 0시 52분입니다. 새벽 1시쯤엔 서울 관내에 차량 수배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약 4시간 만인 새벽 4시 57분 전국에 공유되는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용의 차량 번호를 등록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요 도로 CCTV에 수배 차량 번호가 포착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112 종합상황실 등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시스템 등록 전후로 여성을 납치한 차량은 새벽 0시 41분 용인터미널 사거리를 지났고 새벽 6시 55분 대전으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입력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스템 등록 이전에 수배 차량이 포착된 내역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이 CCTV 검색 시스템, 이게 제때 이루어졌더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좀 의문이 드는 게 수배 차량으로 이제 입력을 하는 시간이 늦어졌다는데 네. 왜 그걸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았었는지 애당초에 코드 제로면은 그렇죠. 예. 결국은 컴퓨터가 얼마든지 지금 찾을 수 있는 패턴 매칭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네. 그런데 왜 이거를 손으로 입력을 하는 그 소위 수배 차량 등록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4시간이 걸렸느냐. 이게 이제 가장 그 지금 여성의 인명을 구하지 못한 어떤 그 사각지대 같은 행정 뭐 결제 받고 뭐 이런 시간 아니었겠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존재하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런 행정적인 시간의 소요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대폭 개선을 해야 실시간으로 결국은 공공 CCTV를 통해 가지고 패턴 매칭을 통해 가지고 이런 수배 차량이 금방 결국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이면 이 시간의 간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전부 다 아마 수십 분이면 다 어디에 있는지 금방 포착이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드 제로면은 거기에 따르는 빠른 시간에 이제 검색 시스템을 지금 가졌어야만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된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지방청에는 9시에 지금
보고가 됐다고 알려지고 네. 있거든요. 이미 9시면 여성이 살해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범인은 100% 검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인명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렇게 대로변에서 벌겋게 저항하면서 어떻게든 안 쫓아 뭐 안 따라가려고 아우성을 치는데 네. 저 여성이 범죄를 그전에 뭐 전력이 있든 없든 사실은 목숨을 구했어야 되는 사건인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지금 제때 신고를 해주신 시민분이 계시고 그리고 제때 코드 제로를 이제 그 명령한 그런 경찰도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시스템들이 왜 이렇게 마비가 됐는지 그 부분은 꼭 뭐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태원 참사 때도 지적됐던 상황입니다만, 자 경찰서장 그리고 또 서울경찰청장한테 보고된 시점이 다음 날 아침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 피해자가 숨진 뒤에였는데 이렇게 늑장 보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죠. 뭐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저 피해자가 저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모든 이제 그 약자들에게 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주 명백한 특정인에 대한 범행 동기가 있는 사건이고 더군다나 이제 배우가 있어서 특정하여 이제 청부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모든 사람이 이런 위험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인 치안은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태이나 불행히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을 뭐 토대로 해서 절대 앞으로 이런 시간의 소요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공범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는군요. 네. 자, 수서경찰서가 20대인 기혁 씨를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백남익 수서경찰서장이 브리핑에서 예비 단계 가담 후에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라고 하는데요. 네. 자, 공범 관련해서 언론이 제기한 의혹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공범이 추가로 더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피해자들이 의외로 납치 살해를 해서 완전 범죄로 덮으려 했을 텐데 좀 어리숙하게 일을 처리한 정황도 많더군요. 네, 뭐 지금 아마도 그게 청부가 아니었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건은 은폐가 될 수 있는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피해자와 뭐 종국에 가서는 가해자 이제 청부한 사람과의 악연은 뭐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네. 지인이기도 하겠거니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이 청부 받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시간의 지연과 실수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결국 발각이 되기에 이른 사건인데 걱정이 되는 건 온라인에서 결국 주문을 하는 어떤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할 사람 구합니다 하면 지금 돈을 받고 저렇게 지금 직접 납치에 가담한 두 사람은 결국은 지금 이 씨와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더군다나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금 전에 발표하신 것처럼 더 있다는 거잖아요. 공모했던 네, 사람이.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종류의 공모가 온라인상에서 다크웹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범죄자들을 뭐 어떻게 보면 모집을 하고 네. 그리고는 주문을 하고 돈을 보내고 그리고는 뭐 언제까지 어떻게 해달라는 뭐 실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제 사이버 상에서 범죄가 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경찰력, 오프라인에서의 경찰력으로는 과연 온라인상에서 범죄를 포착할 수 있겠는가? 네. 예비적으로 포착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제 안 된다고 했던 함정 수사 불법입니다. 네. 그 함정 수사를 지금 현재처럼 그대로 놔둬도 되는지 네. 저는 그 대목에서도 범죄가 진화하면 그 수사 기법도 진화를 해야 되고 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피해자가 발생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함정 수사의 기법들을 좀 더 세분화를 해서 온라인을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이 사이버 수사대를 대폭 이제 확장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도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누리꾼들 반응도 좀 보고 가죠. 자, 저렇게 길에서 납치 살해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자, 23년도에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고 무섭다. 아까처럼 정말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죠. 자, 어떻게 저렇게 체력이 건강한 남자가 여러 명이 작정하면 누군들 안전할까?
제발 치안력 강화하자. 무서워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자,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돈 때문에 생명을 이렇게 잔인하게 질 수 있는가? 범행의 잔혹성을 규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마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고 봐야겠죠? 네, 뭐 상당히 중형이 나올 것으로 네, 추정됩니다.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이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자,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그럼 앞으로는 이런 범죄가 또 벌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할 텐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수사력 예컨대 뭐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한 첨단 수사 기법들이 좀 더 이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게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대폭 좀 축소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온라인 치안을 예. 조금 더 강화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항상 이런 납치 강도, 저도 뭐 경찰 출입을 해봤으니까 2000년도 초반에 네, 네. 여대생이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에서 네, 네, 네. 납치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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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정말 그 당시 아쉬웠던 것은 경찰은 제대로 그 당시에 수사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네, 이 딸을 저 납치한 나치범들이 딸의 전화로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네.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를 경찰에 바로 했더라면 네. 뭐 물론 협박범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뭐 경찰에 전화하면 네. 당신 딸은 죽은 줄 알아. 네. 이렇게 협박을 했답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우니까 네. 경찰에 전화를 하지 못하고 네. 다음 날 아침에 3억 원을 꺼내서 줬어요. 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 그때 아버지가 곧바로 신고만 했더라도 네. 그 딸의 휴대폰을 아직 켜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신고만 빨리 하면 잡을 수 있는 건 맞죠. 네. 예, 이 경우에 정말 갑자기 자기가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언하신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피해자가 갖은 노력을 다 했지만 뭐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은 2달에서 3달 정도 이 여성을 계속 미행을 한 줄을 알고 있었대요, 본인이. 아, 본인이요? 네, 피해자가요? 그래서 예. 주변에다가 지금 위험에 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리 뭐 범죄에 연루됐던 연루되지 않았든지 간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면 예. 그러면은 오늘날은 스토킹 사건을 뭐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의 주변에서 CCTV를 다 뒤집어서 결국에는 지금 이 2명의 그야말로 청구받은 이 사람들이 여성을 미행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은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밖에는 믿을 곳이 없다. 네. 그리고는 경찰에다 신고하는 것이 답이다. 다만 경찰은 현존하는 모든 첨단 기술을 생명 보호를 위해서 좀 활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경찰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런 피해가 생길 때마다 왜 빨리 신고를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뭐 근데 신고도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틀림없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4시간이 비고 그리고 네. 지방청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부분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니까 한 번쯤은 현재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찰의 시스템은 언제쯤 보완을 해야 될까요? 뭐 즉시라도 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폭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그리고는 디지털 이제 수사가 좀 더 진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뭐 어떤 관할권도 권한도 좀 더 많이 주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기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이 피해자들 3명이 잡혔고 네. 또 공범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네. 이런 흉악범들의 신원도 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신상 공개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장에 있었던 실제로 납치에 가담한 사람 2사람은 신상이 공개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저들의 배후에 이 씨라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씨가 결국 검거된 곳이 성형외과라서 지금 이 사건에서 주사기랑 약물이 사용이 됐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배후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씨까지 신상이 공개되면 그러면 이 씨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제보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아서 네. 3사람을 모두 신상을 공개해 주시면은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경찰의 제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수사가 네.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납치 과정에 약물도 사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을 이제 제압할 목적으로 약물이 네. 사용된 것으로 네. 그게 수면제인지 마취제인지는 뭐 국가수에 이제 시신 부검을 해보면 알겠지만 약물이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압할 당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급속 마취제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씨가 검거된 장소 성형외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고요. 네. 아마 틀림없이 이제 그 뭐 코인으로 손해 본 투자자들이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아니고 네. 굉장히 거액의 이제 투자를 간접 투자의 형식으로 받았던 걸로 보여서 네. 그런 사람들이 아마 틀림없이 뭐 원한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를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공범들이죠. 뭐 예. 피해자를 공범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더리움은 좀 일반 코인하고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제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범죄 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더리움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인 관계에 있기도 했겠거니와 네. 지금 피해자의 가족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낱낱이 밝혀서 좀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치범들의 행동이 좀 어설펐다는 생각도 드는 게 네. 어차피 납치를 계획해서 한 거라면 네. 왜 저런 큰 대로변에서 했을까요? 집에 가는 으슥한 길도 있을 테고 네. 미행을 계속했던 장소라면은 뭐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만약에 더 납치를 했으면 더 오래 완전 그렇죠. 범죄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피해자가 미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틈을 주지 않은 상태였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청부면 데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이미 이제 수금을 했고 그리고는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실행할 포인트는 잡지를 못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저런 대담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담성을 발휘하는 데는 그만큼 절박한 납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CCTV에 적나라하게 다 잡혔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틀 만에 검거된 3분 만에 신고가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해서 저렇게 절박한 이제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모집을 했다는 게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제 뭐 전 그 과정을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사건이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인왕산 속보 불이 지금 25시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자, 이 살인 사건 계속 살펴보면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럼 미행 당하고 있던 사실을 주변에 얘기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신고는 안 한 건가요? 경찰 신고를 했다는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고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스토킹으로라도 신고를 했었으면은 뭐 범죄에 연루됐던 연루되지 않았던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되면 당연히 피해자 보호를 하려고 경찰이 요즘은 굉장히 스토킹 처벌법이 있다 보니까 네. 피해자 보호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일찍 신고를 해주셨으면은 좀 더 생명 보호에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예,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다시 살아오게 할 방법은 없고 참으로 안타깝네요.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경찰을 그래도 좀 정말 믿을 땐 경찰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기 자신이 지금 뭐 그 피해자 입장에서도 뭔가 좀 수사를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를 좀 꺼렸던 거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받는 사건 아마도 뭐 코인 관련된 사기 사건이었을 개연성이 네. 높은데 그거는 그거고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시면 네. 경찰이 당연히 범죄자라손 치더라도 그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해줍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무조건 이런 위험에 처하시면 신고를 하시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진 교수님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